안녕하세요. 세이플입니다. 안전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입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문서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? 그리고 신입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문서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바로 모방과 참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두 가지의 능력은 안전관리자에 있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능력입니다. 처음으로 안전관련 문서를 만들 때 신입 안전관리자는 너무 난감하기만 합니다. 어디 가르쳐 준 데도 없고 또 관련 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.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그리고 네이버의 안전관리 카페 등을 검색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와 양식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운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다는 거죠.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이 안전관리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요? 아닙니다. 저는 자신의 성장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방 후에 자신의 색깔을 입혀서 새롭게 창조해야 합니다. 이 말은 선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자신이 응용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더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바로 안전 문서를 만듦에 있어서 이 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문서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. 그냥 무턱대고 베끼기만 한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. 내가 이 문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또 관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. 안전관리자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문서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건지 또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오늘은 여러 안전 문서 중에서 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여서 더 좋은 관리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보건교육은 그 교육과정과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먼저 그 교육 대상에 대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무직 종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, 즉 작업에 관련되지 않고 그 서무 업무만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관리 감독자는 현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작업의 지휘나 또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, 예로 뭐 공사 담당자, 작업 팀장, 안전 담당자, 작업 반장님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특별교육에 보면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 형태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, 즉 그 직원으로 채용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특별교육을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요.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16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진행하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.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 작업이랑 그 간헐적 작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말하고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고 나와 있네요. 이 두 가지 작업을 제외하고는 꼭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러한 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강사는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은 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. 그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그리고 현장 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러한
안전교육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. 그러면 그 교육 방법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집체교육입니다. 그 집체교육은 그 저희가 안전교육장에 그 교육할 대상자를 싹 모아놓고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. 현장 교육은 그 현장에서 진행하는 TBM이나 10분 안전교육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단점은 이게 교육 시간에 따른 그 교육 진행 후에 그 교육을 증빙하는 결과를 준비하기에 너무 많은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게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로 한번 볼게요. 저희가 월간 2시간 동안의 정기안전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근데 10분 동안 안전교육을 해가지고 2시간을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?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 원격 교육이 있습니다. 인터넷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그 안전교육을 하는 여러 그 교육 사이트들이 있습니다. 그 교육 사이트에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교육을 듣는 건데요. 단점은 비용이 발생된다는 게 단점이죠.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비대면 실시간 교육.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줌 같은 그 양방향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플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. 이게 문제는 좀 그 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우편 통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우편 통신 교육은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. 이것은 그 우편 통신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실정을 합니다. 그러면 8시간 동안은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8시간은 그 책자를 보내줍니다. 그러면은 본인이 그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주어지는데요. 그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연간 16시간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수증을 줍니다. 그러면 그 이수증을 출력 후에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장 그 많이 하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? 이 5가지 중에서. 네, 맞습니다. 그 집체교육입니다. 집체교육. 그러면은 집체교육을 한 후에 우리가 그 교육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그 여러 교육 일지를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교육의 구분, 인원, 내용, 교육 강사 등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안 실시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결제 후에 보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교육 후 교육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그 교육 결과지와 또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설명지 그리고 교육을 실시했던 그 교환들을 함께 관리하고 또 추가로 그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여기다 좀 더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겠지만은 꼭 그 원본은 출력한 다음에 바인딩 처리해 주시고요. 그리고 꼭 스캔 후에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본을 잃어먹더라도 스캔본으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.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것은 근로감독관이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법적 사항에 대해서 거짓 없이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를 어떻게 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. 첫째, 교육 대상자, 현 재직자, 이 확인을 어떻게 해줄 건가요? 그리고 두 번째, 분기별 교육의 이행 관리는 분기마다 실시할 건가요? 아니면 월마다 실시할 건가요? 셋째, 실제 교육을 실시한 시간의 증빙은 어떻게 할 건가요? 저의 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. 교육 대상자는 현재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만약에 그 교육을 못했을 때에는 보수 교육을 진행하여서 미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만약에 교육을 미실시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그 근로감독관 또 점검 시에 한 명당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사실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을 엑셀로 정리하여서 재직자와 퇴직자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
재직자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는 근로계약서 또는 뭐 퇴직확인서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추가 요청해서 이제 받기 때문에 저희 안전관리자는 한 이 정도로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관리감독자와 일용근로자를 보시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좌측에 보시면은 관리감독자는 사무직, 그리고 사무직 외 그 관리감독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실시 후에 교육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가 매월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, 그리고 또 입사일, 퇴사일 등을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또 작성해서 저는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그 만약에 여러 현장이 있을 때 저는 매월 그 교육기술자를 그 몇 명이 받았는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을 제가 가지고 추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나 또 뭐 연간 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의 결과로 저는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교육 내용은 법적상에 맞게 충족되는가? 그 교육 종류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? 그 교육 대상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를 확인해서 교육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경우는 그 매월 안전보건 이슈사항이나 또 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서 그 공단의 소식 등을 여러 가지 그 안전보건 관련 내용으로 교환을 작성 후 근로자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또 교육 결과와 그 교환을 출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때 그 PPT 교환이 많은 경우에는 그 한 장씩 출력하면은 종이 낭비가 엄청 많거든요. 그리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저희가 컴퓨터에다 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교환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그 흑백으로 이렇게 모아찍기 6쪽으로 해가지고 양면으로 하시면은 좀 더 그 출력량도 줄어들고 관리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 아닌 노하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세 번째, 실제 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? 그 교육 내용 및 그 대상에 따라서 교육 시간을 달리해야 합니다. 교육 시간에 대해서 증빙할 방법은 첫 번째로 교육 결과지에 적힌 시간을 보고 몇 시간을 교육했는지 알 수 있고, 또한 교환을 통해서 그만큼의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그 교환의 페이지가 많고 동영상 등을 첨부하면은 그만큼의 시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로감독관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모든 서류들이 다 갖춰져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교육을 진행했냐 물어봤을 때 근로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교육을 하지 않고 저희가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근로자에게 교육을 진행 후에 교육 결과에 대한 서류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분기 6시간이라고 해도 대부분 그 월 2시간씩 해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데요. 2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다 못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좀 넘게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휴식을 이렇게 주면서 2시간을 채울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2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안 하더라도 1시간을 넘게 하더라도 꼭 교육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근로자들이 추후에 교육을 받았냐 물어봤을 때 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, 교육을 일체하지 않은 다음에 그냥 서류만 작성하면은 나중에 근로자들이 저 교육 안 받았어요 하면은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교육 그 결과서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꼭 이렇게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나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자랑 인터뷰했을 때 근로자들이 제가 꼭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교육을 진행할 때 실제로 그 2시간을 다 진행했는지 그 증빙하기 위해서 교육사진에 그 교육 촬영 시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시간만큼, 이 시간만큼 제가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자료를 사용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교육 시작 시에 촬영을 하고 또 교육 종료 전에 촬영을 함으로써 얼마 동안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. 그 앞에 그 교육 결과지를 보셨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육 사진 정도 찍지 않고 그냥 교육 결과지만 작성 후에 서명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관리자는 항상 문서를 만들 때 근로감독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문서를 만드셔야 됩니다.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교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일까? 그리고 교육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?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만 실시한 건 아닌가? 교육 대상자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10명의 교육을 진행했나? 서명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추가 증명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? 2시간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실제 2시간이 이루어진 건 맞긴 한 건가? 막 이러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계속 하셔가지고 문서를 만드시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솔직하게 그 안전관리자가 안전 문서를 만드는 것은 문제 발생 시에 그 외부 감독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, 이거는.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자는 법정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안전 서류를 만들고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그 제가 보여드렸던 양식은 아래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셔서 본인의 색깔을 좀 더 입혀보고 더 좋은 안전문서를 만들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자신만의 더 좋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랑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이프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